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장근입니다. 농지법 관련해서 몇 개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관심과 호응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이나 상담 내용 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농지와 같이 작용을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그 대응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지를 직접 농사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를 기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농지를 소유 중에 농지 소유에 대한 어떤 자격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농지법 제10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그래서 농지 처분 의무가 있는데요. 그 농지는 그 농지 소유자가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상한이 있는데 그 상한하는 면적을 초과한다. 그러면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처분해야 되느냐?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만약에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하는데 그 타인이 세대원이 아닌 자입니다. 에게 처분해야 된다. 어떤 경우냐 하면 작용을 뭐 안 하는 경우, 또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 않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약속대로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을 냈는데 2년 이내에 그 사업 목적을 착수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농지의 소유 상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한테는 상한선이 당연히 없겠죠. 뭐 10,000평이 됐든 20,000평이 됐든 상한 면적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농지를 직접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각각 소유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면적은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겠죠. 또 이제 당초에 농업 그 경영계획서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이제 상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지는 기본적으로 작용을 해야 소유할 수 있지만 상속이야 사실 농지 취득이 본의 아니게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농지니까 소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작용을 하지 않으면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작용하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 농지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반드시 농지를 임대차나 무상사용, 사용대차 할 수 있게 그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만약에 그 농지를 1만 미터까지만 상속의 경우에 1만 제곱미터까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을 상속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초과해서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한을. 그런데 그 농지는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 위탁해서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가능하지만 꼭 그렇게 임대라든지 위탁 경영을 맡기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럼 또 아무나 위탁 경영을 맡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병역법에 따라서 징집이나 군대에 간 경우, 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그러면 저 농사를 못 지니까, 그 다음에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이 부분 따로 뒤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농지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그러니까 농지가 넓어서 사실 이게 혼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공식적으로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앞선 사유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 이렇게 수감된 경우, 또는 이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6개월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앞선 내용 중에 이제 제6호에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의 내용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전부를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이 해야 되거나, 혹은 1년 중에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100%를 다 위탁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직접 하고, 또 1년 중에 30일 이상은 직접 종사를 한 이후에 그 나머지를 위탁 경영에 맡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 이제 농지를 임대차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농지법 제23조에 있는 내용으로 농지를 이제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상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소유할 수는 있는데 직접 작용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요건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농지 이용 증진 사업에 따라서, 또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일시적으로 이제 작용을 못 하는 경우, 또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작용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그런 경우에는 임대를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또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려는 농지, 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유의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1만 제곱미터까지는 작용 없이 바로 소유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임대차를 또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그 1만 제곱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임대차를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원칙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돼서 요건을 갖춰 놓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휴경농으로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임대차는 반드시 농지법 제24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되는 서면 계약을 하시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신 뒤에 임차인이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 장에게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고요. 또 이렇게 신고를 받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장은 이렇게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을 갖추어서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서면으로 양식을 갖춰서 임대차 계약을 꼭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대차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에 3년, 다년생 식물인 경우에는 5년으로 꼭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별도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임차인은 그 기간을 미만으로 정해도 그 임차인한테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만약에 질병이나 징집 등 불가피한 피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3년이나 5년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연장하거나 갱신한다, 그러면 그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요 조항을 준수해서 기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이외에도 농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지식이 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그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꼭 한번 같이 참조해서 시청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임스 컨설팅 검색하시면 농지에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